듣고 그걸 최종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과정, 그리고 왜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소개를 예,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한 20분 정도 단톡방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셨지만 외부에 있는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오늘 순서는 앞에 짤막하게 손욱 이사장님께서 이 처음으로 세종 5종 신기라는 그런 이름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발 그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작되는데 어떻게 배경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짤막하게 그동안 7월 18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한 7개월 정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본론인 권혜진 서울 논어학교 학장님께서 그동안 그 이 5종 신기에 대한 각각의 워크북 실제로 강의 현장 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보다 좀 자세한 강사의 지침서를 소개하고 활용법까지 한 40분 정도 해주시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쉬는 사이에 좀 질문도 준비하시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통상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되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질문도 이렇게 좀 피상적인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제가 자료를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유가 좀 나름대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직접 이제 살펴봐야지 질문과 대화 내용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미리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잠깐 쉬는 사이에 좀 질문이나 의견을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강의 갈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좀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 언제가 좋은지 이런 것도 함께 그리고 많은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에 할애를 했어요. 실제로 뭐 읽어보면 되는데 직접 오랫동안 이제 같이 준비하고 또 손욱이 사장님처럼 이제 기업에서 특히 리더십 과정들을 개발하고 교육하셨던 그런 분들과의 대화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 여유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 손우기 사장님, 아, 예, 예. 예,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는 박현모 원장님 그 소개 글에 잘 정리가 돼 있던데요.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신기라고 하는 이 교육의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기획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박현모 원장님 덕분에 세종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직접 간접 이렇게 다 헤아리면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강의를 들었거나 또는 함께 공부를 했거나 하여튼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약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를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소년들, 을의 뭐라 그럴까요? 세종다운이처럼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종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인근 도시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을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600년 전에 세종이 했던 그러한 그 생각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런 그 일하는 방법, 교육을 배우는 방법 이런 걸 깨우쳐 보면 정말 이 지금 AI 시대, 뭐 디지털 혁신 시대 그러는데 이 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지 않겠냐. 그게 세종을 공부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제 100대 기업들의 리더십 교육 모델로 이 전파가 돼서 정말 한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 선진적인 그 미래적인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종 600년 전에 이루었던 그것을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 5개 5종 신기니까 5개 분야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이제 틀을 만들었고 오늘은 이 권혜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교육의 툴로 일단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이걸 가지고 각각의 아마 분야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학교, 어떤 분은 기업, 어떤 분은 공공단체, 시민단체, 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데가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의 이제 지혜를 모아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살아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 좋은 명작이 되지 않을까.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어서 예, 개발 과정들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음, 그동안 저희가 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세종교육팀 처음의 명칭은 AI 시대에 맞는 세종교육에 대한 대화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8명이 국정호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저는 이 줌이라는 그런 이 기기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속에서 이게 집단지성, 집단지혜를 모아가는 것이구나. 또 계속 실제로 어, 학교에 또는 이제 기업에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세종의 여기가 발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아까 손우 기사님 말씀처럼 여주시나 평택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종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그 누가 가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인 표준이 잡혀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시작해서 연천군이라든가 그런 그 지자체 시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도 의논하고 특히 기업과 직장인, 기업 직장인 또는 CEO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한 25년 정도 세종을 연구하면서 개발한 그 콘텐츠들을 이제 손우 계장님 표현처럼 뭐 구슬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 거의 한 10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줄곧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 기업에 들어간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걸 제가 처음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 날 첫 번째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정례회의 하는데, 줌으로 녹화하고 또 한 걸 또 챗GPT가 요약을 해서 다음번에 좀 더 이제 진척되고 아이디어가 계속 이제 모아져 가고 이런 게 참 이번에 저희한테 7개월 동안에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이 국정호 팀장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동안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의 세종형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 들어가서 많은 구성원들을 변화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이제 100대 사업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또 저희 세종원의 김영호 이사님 같은 경우는 화랑도 교육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해서 체험하고 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자라는 제안도 하고 저도 이제 민주평통 구성원들에게 세종을 교육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서 손 회장님은 또 이제 그 지행 용훈평이라는 그런 삼성 프로그램들을 좀 잘 응용하자라는 것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우 이사장님께서 이제 7월 달에 세종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데 KT 기법이라든가 이병철식 문제 해결 이따가 이제 한번 잠깐 사진 소개를 텐데요. 그동안 쓰셨던 12지 경영 이런 부분들하고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뭐 600년 전 임금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 이거를 더 살려보자. 라고 그랬고 저희 세종원의 최지아 담당은 여주 청소년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이렇게 제안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가 모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희가 중요한 이제 제가 참 단톡방 효과인데 8월 13일 날이 중요한 날을 녹음해 보니까 저는 그때 제주도 가서 놀고 있었는데 이 손우계 사장님하고 국정호 팀장이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셨어요. AI 시대 세종식 교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 이후에 바로 5일 후에 처음으로 이제 세종 5종 신기라는 말을 처음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동시에 동원그룹, 동원참치로 유명한 거기에 교육에 요청이 왔으니 한번 기획서를 만들어보자라고 주셔서 저게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저도 그 당시 저희 어떤 요즘 메슨의 박천재 교수가 이제 태권도와 세종을 연결한 것을 보고 이게 좀 태권도 지도 철학과 오종 신기를 연결하면 좋겠다는 또 제안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실제로 그 이제 민주평통 교육 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국회로 찾아갔어요. 중통령 장관도 만나고 방송용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이해찬 상임 부회장인가요? 그 상 때문에 다 나오던데 이상하게 그 민주평통이 작년부터 올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실무자를 찾아가서 제가 또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인데 아까 그 김경묵 교수님 같은 경우도 문제 해결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리고 국정호 팀장은 감사 칭찬 강의하는 우리가 정말 다 스스로 그냥 저희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회장님도 또 이 분위기를 보시고 야 이거 유튜브에 좀 제작해보면 좋겠다. 그때 아마 봉욱 수석이 어떤 청와대 수석의 그런 하루 그걸 보시고는 그냥 우리도 좀 재미있게 좀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실제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주 청소년을 위해서 최지아 담당이 또 세종의 5가지 마법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만들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삼겹대화법,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재미있게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또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통일부의 어떤 부의사관급 120명한테 또 제가 가서 다른 강의와 함께 오종신기에 대한 소개를 했고, 3월 달에 또 이제 전국 있는 공무원 과장급 상한테 또 다시 이걸 제가 통일교육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한테 실제로 영능에서 답사 수업을 했고요. 아까 그 김경무 수석이 이제 삼성의 그 이병철식 그 문제 해결 방식 구분하면서 동원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주 청소년들에 대한 그 강의 수업을 또 진행을 하였고, 활쏘기 수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오늘 공유해 드렸는데, 세종신기 유튜브를 또 이제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오종신기의 결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여기 나왔습니다만, 1월 19일 날, 월요일 날 세종 강사 선발전을 했어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의 그 상황을 참, 많은 분들이 세종 강의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뭐 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으셨지만, 다음번에 나도 한번 세종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의사로서 한 몇십 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세종과 연결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뭐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세종과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 그 수요가 아주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오종 강사에 대한, 오종 신기에 대한 이 워크북이라든가 강사 지침서가 나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세종 강의에 대한 관심과 세종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국정호 팀장이 이제 좀 약간 건강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 구체적인 워크북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혜진 학장님이 이제, 그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제 1월 달 돼서 이제 처음으로 교환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꼬박, 실제로 한 달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걸 하시느라고 그랬죠? 권혜진 아, 학장님. 네, 예, 그래서 한 달간 이 프로그램과 워크북 등을 만들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1차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우리 오늘 그동안의 세종 오종신기에 대한 개발 경과 과정을 마쳤고요. 이어서 권혜진 학장님의 어떤 그 소개 및 활용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다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혜진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 박효모 교수님이 방금 소개하신 대로 처음 오종신기 개발에 저는 참여한 바가 없지만 저도 박효모 교수님 지도로 세종을 공부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이 숙제를 제가 맡겠다고 손을 들 게 아니라 약간 떠맡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먼저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해주신 손욱 이사장님, 국정호 연구원님, 김경묵 공장장님 등 이런 분들이 이제 기획하신 내용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조금 예, 조금 도움을 보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현재 그 양현자인 컴퍼니라는 회사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서울 논어학교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부설 아카데미인데요. 제가 논어까지 가게 된 이유는 저도 세종 리더십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세종이 그렇게 잘했는지, 예, 그 세종의 비결이 궁금해서 세종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적용했나를 파다 보니까 예, 세종이 공부했던 그런 유학, 예, 그 유학의 기본으로 가보게 됐고, 제가 거기서 예, 착상을 얻어서 이런 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세종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싱크탱크 활동을 하려고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는 원래는 좀 이 역사나 이런 리더십하고 좀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세종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이런 세종이 공부했던 제왕학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실록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록에서 제가 아, 세종이 이래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왜 그랬구나, 세종의 이런 말이나 생각이 어디서 나왔구나를 굉장히 자세히 제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거기서 아, 내가 이거를 교육에 접목을 해봐야겠다. 컨설팅에도 접목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창업에 도전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제가 리더십 강의나 뭘 할 때마다 세종을 접목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아시지만 이제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기획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부득이하게 포기하거나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2021년부터 다시 고정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2022년에 재창업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이 개발에 참여하게 된 간단한 배경이었고요. 이 오종신기 워크북의 개발 취지는 첫째는 세종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말씀하시지만 너무너무 세종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 소화하기가 어렵다, 무겁다. 예, 세종실록이 32권이나 되죠. 다 끝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려운 역사 한자도 봐야 되죠. 이래서 이 세종을 가볍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이걸 통해서 이 세종원을 연구 중심이었던 기관에서 좀 더 성장 중심으로 왜 바꾸려는, 예, 성장은 결국은 이 컨텐츠가 많이 확산되고 적용하는 곳이 많아져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중심 조직으로 더 가기 위해서 워크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성장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현장의 리더들한테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도구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게, 예, 어답션 이제 도입인데, 도입을 좀 쉽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손호기 사장님 뭐 벌써 뭐 아주 오래전부터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좀 예, 실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목표와 용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 구성인데요. 지금 뭐 칸이 12개나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오종신기가 첫째가 감사 칭찬이에요. 둘째가 비전 공감이고요. 셋째가 열린 소통, 넷째가 문제 해결, 다섯째가 강점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 저도 이걸 작업을 계속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세종식 리더십의 핵심을 너무나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에센스를 가지고 이 감사 칭찬, 워크북과 강사용 지침서, 그다음에 비전 공감 워크북과 강사용 지침서, 예, 열린 소통 워크북과 강사용 지침서, 예, 문제 해결도 같은 구조, 강점 경영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이제 세종원에서 운영상으로 참고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공개할 이런 그 일종의 상품이죠. 그거는 이렇게
이런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워크북이 그래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작업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첫째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AI를 많이 활용을 했고 특히 이제 PPT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준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상당히 예, 쓸만한 이런 자료집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사람 손으로 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도입하는 기업이 많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많이 기업이 많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한두 개라도 적용하고 싶다는 기업한테 무엇을 추천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이 오종신기 중에서 최대 히트 상품이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열린 소통. 그래서 열린 소통 워크북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워크북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화면을 열어야 돼서 잠깐 끄고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린 소통 워크북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예. 이제 공유가 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구조만 보시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경연 통하였느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이제 치열한 논박과 따뜻한 화합, 집현전 토론 문화의 이해와 적용을 목표로 하는 2시간짜리 워크북입니다. 큰 구조는 먼저 이제 그 도입부고요. 도입부에서 활용법 그리고 전체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각 시간별로 뭘 할지 그걸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세종식 소통이 뭔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 작업에서 정말 저는 잘 된 것은 처음에 이 세종 오종신기 개발자들께서 너무나 와닿는 표현을 잘 만들어내신 거예요. 삼통일협이라고 세종의 소통 리더십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딱 제시를 하셨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삼통이 뭐냐? 그게 다음에 메소돌로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언통, 사통, 심통 이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 다음 단계 프랙티스와 트레이닝에서 이제 우리 팀 혈관 조영술, 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면 딱 와닿잖아요. 그런 접근법으로 우리 팀의 소통 상태를 진단하고 둘째는 이제 호상 논박, 호상 논박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삼통 이력 수준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여기 삼겹 대화법이라는 게 또 세종신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컨텐츠 개발자들께서 너무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삼겹 대화법, 번역기. 예, 요런 실습을 이제 해볼 수 있게 워크시트가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소통 수준이 어떤지를 신호등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션 플랜에서 이걸 당장 팀에 가져갔을 때 뭐 이틀 안에, 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뭘 실행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예, 요게 바로 워크숍 활용법입니다. 이제 워크숍 참여의 규칙, 작성의 원칙, 그다음에 준비물에서 서로가 다 잘 워밍업 된 상태에서 워크숍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아젠다입니다. 아젠다는 이제 그 워크숍 목차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준비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세 번째는 세종의 토론 철학. 호상 논박하고 삼통일협해야 되는 이유가 절실한 말이라면 강직하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조직 내 토론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지시와 소통이 무엇이 다른가? 다들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지시가 더 쉽고 편하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삼통일협이라는 세종 리더십의 특징인데요. 언통, 쓰는 말의 뜻이 서로 같은가? 사통, 일에 대한 생각이 통하는가? 심통, 마음이 통하는가? 이 세 가지 단계로 왜 우리가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 프레임워크를 지금 세종 오종신기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와닿지 않나요? 네. 그다음 우리 팀 혈관 조영술입니다. 삼통일협을 가지고 우리 팀의 이제 소통 건강을 이제 체크하는 건데요. 이 체크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어디를 우리가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워크시트를 만들면서 제가 좀 주안점을 둔 거는 이 워크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다 강의 듣고 내가 착상을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습해보고 나름대로 그 적용할 계획을 세우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강의 위주보다는 생각하고 참여하고 토론하는 그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했고,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사도 이 기본 내용을 활용을 하되 본인이 이 세종 리더십을 이해한 상태 안에서 본인이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그 수강자의 특성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삼통일협을 진단한 다음에는 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입을 닫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페이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호상 논박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반대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을 구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가능한 호상 논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물론 이 내용이 이제 이 사전에 이루어질 세종 강의에서 다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이제 워크시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종의 토론 원칙 5가지, 이 반대 의견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려면은 세종이 어떤 식으로 토론을 운영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로 그 세종식 토론의 특징, 뭐 면책 특권, 시간제 토론, 근거 중심, 기록과 공유, 결론 주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종이 했다는 거를 정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말 재밌는 삼겹 대화법 번역기. 그래서 이 삼겹 대화법을 세종의 삼겹 대화법을 따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를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업에 적용하려면은 이틀 내에 해볼 일, 일주일 내에 해볼 일. 그래서 저는 이걸 재밌게 좀 삼겹쌈 데이라고 만들어 봤는데 회의실 테이블에 이 삼겹 대화법 카드를 만들어 두고 직설적인 말이 나오면은 쌈 싸달라고 다 같이 외치자. 이것도 되게 사실 재밌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소통의 맥을 뚫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신호등으로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툴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같이 다사리하고 마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소통 워크숍이 끝나게 되고요. 가능하다면 박현모 교수님하고 강병인 작가님이 같이 작업을 하신 세종어록 중에서 이 테마에 어울리는 내용을 추가해서 다들 좀 여운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워크숍용 워크북은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열린 소통 워크북에 딸려가는 강사용 지침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가 된 것 같은데요. 강사용 지침서는 이제 이 세종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그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옛날 동화가 있는데 이제 밤길에 조약돌을 하나씩 뿌리면서 이제 그 조약돌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용 지침서가 지향하는 거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이제 수강생의 반응을 보고 또 현장의 에너지를 읽으면서 강사가 유연하게 대응하시기를 이제 권하는 거고요. 어, 목차는 모든 강사용 지침서가 동일한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강사 핵심 역량 가이드를 드립니다. 세종 리더십 강사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개인기를 활용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세종 5종 신기가 이제 기업에 도입이 되고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고 이제 그게 사실 기업 교육 담당자들은 그 커뮤니티가 작아요. 그래서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 5종 신기 교육을 했더니 정말 좋더라. 그리고 강사님들이 어 누가 오시더라도 믿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입소문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다들 내공이 있으시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요 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도의 역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먼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공통적으로 핵심 역량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주제의 이제 강사용 지침서인데요. 이 강사원 지침서는 모듈마다 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강의 주제, 오종신기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좀 맞춤화된 지침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큰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용 지침서를 보시면서 각 워크북 페이지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강의를 할지를 준비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듈 개요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각 챕터별로 이제 강사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조언이라든지 참고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드리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 많고요. 그리고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사가 쓰시면 좋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워크북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사 역량에서 촌철살인 피드백이라는 거는 세종 강사는 본인이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깨닫게 하고 더 많이 말하게 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시적절한 정말 촌철살인하는 조언을 짧게 던짐으로써 스스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코칭형이어야지 정말 강의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량이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이게 세종이라는 역사 인물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역사 속 이야기를 현업에 맞게 통역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전 세종을 배우고 나서 정말 세종 리더십 강의를 틈만 나면 저도 기업 나가서 많이 했는데요. 저도 강의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이 역사 소화를 저는 했지만 현업적 용어로 제가 소화를 덜한 상태에서 제가 세종에 대한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 감동을 전달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반드시 현업에 이거를 가져오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워크북을 만든 거거든요. 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세종신기 교재와 강사용 지침서만 소화하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뭐 교수님과 세종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본인만의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전에 전직 직장에서의 경험, 뭐 무슨 경험 많으실 텐데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접목하는 그래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 현업 통역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는 실습 운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마 그 강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해보신 거라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열린 소통 강사용 지침서의 이제 내용들은 그냥 대략 이제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볼 거는 아니고 아 강사용 지침서가 요런 식으로 돼 있구나를 구경만 하시는 용도로 제가 지금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별로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업 강의에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을 지킨 상태에서 내용도 좋으면 100점인데요. 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내용이 좋지 않으면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계획이. 그래서 그다음에 집현전 토론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얹어서 해주시면 좋지만 절대 그게 일방적 강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액티비티별로 이제 그 강사가 해주셔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 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록 속 용어를 현업의 용어로 바꾼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통은 말이 통하는 건데 이거는 조직에서의 정보 전달, 뭐 정보 공유, 그리고 정보 공유와 관련된 수많은 활동이 있죠. 회의도 있고 미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신저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사통은 일이 통하는 건데 이거는 업무 협업, 심통은 마음이 통하는 건데 신뢰 구축, 예, 일협이라는 거는 요즘 기업에서는 시너지 창출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죠. 예, 이런 식으로 현업 조직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그 활용하시기 좋게 뭐 테이블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할 텐데 또 이걸 응용하셔서 더 좋은 도구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은지, 그다음에 호상 논박 세션 2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여기서 강사가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될 말씀이 뭔지, 예. 그리고 호상 논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런 거를 보고 응용하실 수 있게끔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삼겹 대화법. 삼겹 대화법이 뭐냐? 첫 번째는 마중물 대화, 열린 질문으로 생각을 끌어내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응원해서 그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우러나게 만드는 이런 대화. 예, 요게 바로 삼겹 대화인데요. 요거를 이제 연습해서 그냥 자동으로 삼겹 대화형으로 어, 대화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저는 기업에서도 너무 잘 통할 것 같아요. 음. 삼겹 대합을 어떻게 하냐 요렇게 기업용으로 번역을 해서 전달할 할 수 있어야 되고 팀장들도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실습을 할 때 코칭을 그때그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호등. 예, 아까 신호등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직접 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각자 느낀 점을 이제 발표하게 하면서 아,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만 한다면 성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워크북에 보면은 역사 사례들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지식을 강사용 지침서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넣어드리지만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은 사실 박현모 교수님이 쓰신 세종책이나 뭐 하여튼 교수님의 실록 강독도 하고 막 쓰신 칼럼도 많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도 이제 박현무 교수님이 오늘 그 요 자료를 이제 앞으로 디벨롭하면서 이제 뭐 많이 공유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걸 참여형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FAQ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팀은 이미 소통이 잘 되는데 배울 게 더 있나요? 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호상논박은 지금 현대 한국 기업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간도 부족한데 실습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바쁜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청은 이미 다 아는 건데요. 그리고 맨날 지금 교협에서 교육하는 게 아마 배려잖아요.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왜 배워야 되죠? 이렇게 속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설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뭐 아무도 침묵하고 발표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발언을 독점할 때, 그다음에 실습을 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감정 싸움이 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게 이런 거 현업에서 안 통해요. 이런 회의적 반응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응 사례를 이제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이 세종 강사들이 그걸 공유해서 같이 좀 배우고 예, 활용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좀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숍 할 때 전중 후 준비해야 될 게 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린 소통에 대해서 어, 워크북과 지침서 구조를 이제 공유해 드렸고요. 자, 문제 해결 워크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워크북은 예, 역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세종 워킹 프로세스에서 SWP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다루는 세종 노하우의 이해와 적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역시 120분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9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도입 및 가이드 파트고요. 둘째가 세종방식 문제 해결의 특징, 서사, 정구, 전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앞에 광문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광문은 아까 말씀드린 열린 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열린 소통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서는 요 세 가지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현업 적용 및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워크북 구조가 다 똑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이시나요? 예, 세종 방식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뭔지를 이제 소개하는 화면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팀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펼쳐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팀이 이제 직면한 문제를 펼치는 시간이죠. 서사입니다. 천천히 사유하기인데 그러면 세종식으로 서사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예, 실습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첫 번째가 증상과 본질을 구별하고 두 번째가 사람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시 서술하고 이렇게 해서 서사 실습을 해보게 되고요. 정구는 데이터로 문제를 재조명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농사직설과 치국이 사례를 가지고 사실 요즘 데이터 경영 안 하는 기업이 없는데요. 다들 하지만 이거를 조직 경영 그리고 리더십에 데이터적인 사고를 접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제 개혁과 이제 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정인지 어떻게 일하는 게
데이터 경영하는 건지를 이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해 볼 수 있는 워크시트 제공하고요. 세 번째 단계가 전치. 전치에서 중요한 거는 근무와 선무를 나누는 건데 저는 이게 세종 리더십에서 기억에 남는 레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무와 근무를 구별하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선무, 근무 그리고 완무 또는 서무 예,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 예, 이런 것들을 나눠서 팀의 업무를 조명을 다시 해보는 거 팀장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무가 뭐냐 실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예, 지금 우리가 도전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컨프론트는 이제 핵심적인 당면한 좀 아주 껄끄러운 과제들이죠. 예, 그런 도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누구와 연결하면 해결이 될지. 요렇게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접근법을 내 현업에 적용한다면 이틀 내에 해볼 만한 일, 일주일 안에 실행해볼 만한 일, 한 달 안에 실행할 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그런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울리는 세종 어록으로 종일 토론을 제가 꼽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문제 해결 워크북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역시 구조는 똑같은데요. 네. 자, 구조는 같으니까 제가 반복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강사 역량 가이드. 강사 역량 가이드도 기본 내용은 같은데, 워크북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리마인드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촌철살인 피드백 아까 나왔었죠? 네, 여기는 좀 더 예시를 많이 넣었어요. 그다음에 역사와 현업을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통역 공식도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사용 지침서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보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는 좀 안전지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강사용 지침서는 어, 결국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를 정의를 해드리고 이 워크숍에서의 성과지표,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도구들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타임테이블 기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드리고 또 워크숍 주요 산출물이 뭔지 그러면 산출부별로 강사님들이 뭘 해야 될지 기획할 수 있겠죠. 단계별 강의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고요. 이렇게 강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내용을 드리지만 이걸 골격으로 해서 강사님만의 스타일로 본인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설명을 개발해서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예,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업 적용까지 쭉 나가고요. 이제 거는 강사가 준비하실 때 전날, 당일, 다음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조는 예, 거의 같습니다. 어, 아까 보신 거랑 같죠? 예. 이 자주 묻는 질문도 그 당연히 어, 5종 신기 개별 신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출강하는 강사님들은 이 5종 신기 강사용 가이드를 전부 다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FAQ는
나중에 이 세종교육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 모아서 일종의 문제은행처럼 만들어서 필요하실 때 한꺼번에 훑고 나가시기 좋게끔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개발된 세종 5종신기 교육 기본안 보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지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재가 지금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본 바탕은 국정호 팀장님이 해놓으신 거, 음, 그거를 참조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너무나 많아서 우선은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틀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 칭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에 보시면 큰 주제를 인정 리더십,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리더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권혜진 학장님의 기여인데 기업, 특히 대기업 팀장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그 소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역한다고 해서 좋은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일하도록 하는 그 사람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를 신명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필요 조건이 예컨대 뭐 이러저러한 역할과 책임을 주지만 동시에 또 잘못하면 세종이 신상필벌을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것은 중심이 먼저 장영실에게 했던 것처럼 칭찬, 후한 포상,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사례를 하고 잘못한 사례도 이제 조국 간의 경우로 하나의 교재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리더의 사람을 남길 언어인가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세종의 경우에 이제 감사 칭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남수문이라는 학사가 집현전 학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순직을 하죠. 보시면 이제 신숙주 숙직 사건 이후로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학사들이 연구하다가 남수문이 순직을 해요. 그때 이제 그의 집에 부의를 하사하는데 왕이 직접 보통은 관곽을 안 주거든요. 쌀과 뭐 이렇게 옷 이거 주지만 음식은 주지만 근데 특별히 관을 주라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아주 무거운 생나무를 준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고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관을 주라는 것은 이렇게 그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내느라고 생나무를 주니 그 보고를 받고 세종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시로 보면 이제 감은이라고 돼 있는데 느껴서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 부의와 감사인데 이 슬퍼하고 구휼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관각을 내린 취지인데 늘 형식적으로 임금이 보냈다고 생남으로 보낸다는 게 이게 감사의 뜻이 되느냐. 그래서 비록 주었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감사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가 아니고 정성을 완성하는 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세종의 그 감사에 대한 굉장히 드문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세종의 감사는 그냥 형식을 갖춘 형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핀 정성으로서 감사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 여기서 세종의 감사 철학을 좀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팀원들의 그런 그 숨은 노고와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칭찬하려면 계속 화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뭘 기여했는지, 어떻게 조직과 연결되는지, 그다음 공적인 선언하는
뭐 등등의 이제 감사의 방법, 칭찬의 방법을 소개하고 사례에서는 장영실이 자격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약비차은 이거 차인이죠. 그 대목에서 세종이 어떻게 했는지 공을 자기가 아니고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기여자에게 딱 돌려주는 것. 또 뭐 제도 때문도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고 어, 지도자가 독점하지 않고 실행자의 손과 발을 노력을 드러낸다라는 것이고 뭐 등등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연군수 김윤수의 경우에 실수하고 그걸 다시 그에게 기회 만회를 주어서 이제 그 전에 허물을 벗도록 하는 그런 개심용로의 사례 뭐 등등이 이제 하나에 뽑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히어로 감사 히어로도 하나의 소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계속 이게 문화가 되기 위해서 3333 일단 손 회장님 법칙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하나의 저희가 청소년 해봤던 거가 세종 감사 끝말잇기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 유영주 선생님이 계시는데 개발하신 거예요. 세종으로 시작해서 쭉 그 세종 종달새부터 마지막 감사까지 가는데 다들 처음에 못 맞췄는데 국정원 팀장을 맞추더라고 보니까요. 끝말잇기로 해서 완성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재미 놀이를 하는 것들이고요. 속담으로 우르소 속담 칭찬 찾기라든가 리더의 실천 뭘 할 것인지 체크리스트 뭐 등등이지 이를테면 제가 그냥 초안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완해 갈 것이지만 감사 칭찬에 대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만 더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 앞에 보면 관곽 주는 거 있죠? 네, 예. 관곽. 안곽, 예. 예. 남소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세종은 진정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하라고 한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가장 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종 같은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는 거죠. 그게 숙제 네.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네. 그냥 사람들 보고 세종은 그렇게 감사했어. 관광 하나를 줘도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서 감동할 수 있도록 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네. 저거 좋은 얘기네. 그러고 본인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해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면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대목이 이제 맨 마지막 감사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5가지 감사를 쓴다든지 100가지 감사를 쓴다든지 하는 이제 그 대목으로 가는 건데 그 왜 해야 되는가? 세종 같은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음,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칭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내가 칭찬을 잘해갖고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 해도 음, 어느 순간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네. 이 세종같이 된다는 거지.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교재 보완할 때 그건 도움이 될 예,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더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전 공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서로 다른 집단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볼 때 권혜진 학장님의 결정적 지혜는 훈민정음 선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전을 공감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
서문 쓰기, 예, 우리 조직의, 우리 팀의 서문 쓰기, 서문이 아주 좋은 그런 비전 공감의 사례를 했지. 사실 그동안 수많은 한글 훈민정음 연구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비전 공감의 소재로 쓴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제가 볼 때 이번에 큰 기여를 하셨고, 그래서 비전 공감이 무엇인지, 북극성과 같은 역할, KPI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고, 또 신숙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비전 공감된 사례로서 어떻게 그가 압록강을 13번이나 오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인데, 이건 제가 이따가 좀 남궁성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정말 제가 그동안 세종에 관한 것은 거의 100여 개 이상을 칼럼을 썼더라고 보니까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원고를 많이 받았겠다 하시겠는데, 실제로 원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20년 동안 칼럼을 썼으니까. 그래서 쓸만한 건 거의 다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세종 DB처럼 해서, 어, 강사들이 보면 리스트만 보고라도 딱 보면, 어디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좀, 이 다음 단계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이런 신숙주의 사례, 이런 것들이거든요. 굳이 교재에 다 안 끌어들여도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QR 코드 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백성을, 움직이는, 아까 이제 인재였다면 백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훈민정음이 백성들한테 스스로 쓰도록 하게 되었나에 대한 사례, 뭐 반대자를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훈민정음을 함께 핵심 인재로 움직이도록 하고, 실제로 사용자, 유저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반대자도 최소한, 이걸 그들을, 결사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게 진정한 비전 공감이거든요. 그런, 설득 전략 4단계, 이런 식으로 한번, 교제를 하면 제가 볼 때, 친숙한데 새롭게 훈민정음을 비전 공감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뭐,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만 보고 짤막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열린 소통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경연의 사례를 가지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회의할 때 어떻게 하라, 세종회의 철학 소개하고, 경연에서 경연 회의법에 대한 얘기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통일협. 사실은 이게 손 회장님 말씀 처음에 저희가 이게 사통이 처음에 일사자를 주셨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방향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의 뜻과 방향 일치하는 것 하다가 결국은 토론 끝에 마지막 한 것은 아니다. 처음 일사타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가 이게 기업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말이 통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수렴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을 넘어서 일이 이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뜻자, 뜻사자보다는 일사자가 더 적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세종의 경연의 정신이 맨 처음에 말로 시작해서 고전으로 읽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재상들의 그런 이 국정 사안으로 넘어가거든요. 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통일협이 마음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원통, 사통, 신통 다 일의 방향도 일치됐지만 난 쟤하고 싫어. 그런 이 감정적 대립이 많거든요. 근데 세종 때 그걸 어떻게 넘어섰는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찾는 작업이 하나의 삼통일협이라고 좀 고민하다 사실 이렇게 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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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앞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사자였냐? 내가 이제 처음에 그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건 뭐였냐면 why.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what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 놓고 how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하고 특히 why를 빼먹고 해요. 음, 근데 이 시대는 Y의 시대거든. 그래서 세종은 그런데 항상 Y를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그 세종이 과거 시험 발제한 문장을 보니까 거긴 전부 다 Y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종은 왜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자인 거예요, 저게. 근데 여기가 Y인 지금 거죠. 지금 이제 해석하신 거는 그게 네, 일로 통하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이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정할 필요가 있다 그거지. 네,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앞으로 예. 어느 것이 이제 AI 시대에 할 때 어느 것이 더 맞겠나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심자는 마음은 왜 마음이 들어가 있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여하튼 뜻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안 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도 할 일을 해요. 음, 음, 근데 한국 사람은 삼성에서도 이병철 회장이 지시를 해도 마음에 안 들 때 안 해. 음, 그게 한국 사람의 아주 특수한 점인데 근데 세종은 그때 이미 그걸 알아서 마음까지 움직이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대목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삼통일협이라고 이제 평도 이제 협으로 그 협자는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음, 네, 원래 이제 평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목표를 갖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안 뛰는데 네, 예? 우리 회사가 뭐 매출을 30%더 올리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사실 가슴이 안 뛰거든요. 네, 우리 네, 회사가 이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치국평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더는 더 큰 목표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네, 일평이었는데 근데 일협이 아주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단어더라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가 그 하면서 뜻을 가장 큰 고민 시간이 들어가는 게 삼통일협이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은 뜻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갔는지 저기, 우리 이 부분은 또 한국 사람들이 비위가 틀리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저기, 김종혁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 예, 예. 김 교수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비위가 틀어져서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모아서 끌어갈 수 있습니까? 김종혁 교수님, 혹시 상황이 되시나요? 이따가 좀 상황 되시면 좀 말씀을, 많은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이 국정호 팀장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집을 그냥, 어, 뽑아서 그냥 구체적인 상황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논리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예. 자, 혹시 김영임 부원장님, 네, 어떻게 비위가 안 맞는 사람도 일을 하십니까? 저요. 네, 어,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어,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랑, 어, 사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저는 그 더 젊을 때는 일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좀,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될 일도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하지만 안 될 일도 마음을 얻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럴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혹은 제 마음이 뭐 그 말에 동의가 안 되거나 하더라도 네, 어 좀 그 순간에 뭘 얘기하기보다 조금 좀 차분하게 저분이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저분의 의도는 뭐고 주장은 뭘까를 좀 생각해보고 여쭤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음, 하시는지. 그러니까는 아까 그 손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를 물어봐요. 그래서 왜에 대해서 동의가 좀 되면, 혹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하우나 왓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냥 좀 따라가는 방식. 왜냐하면 본질이 맞아지면 나머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저는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네, 했을 네,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다음번에는 적어도 그 방식으로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얻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굉장히 힘든 그런데, 일이죠. 근데 우리가 Y에 집중 안 하고 What에 자꾸 집중을 하면 네, 일도 안 되는데 마음도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더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어, 저는 Y가 동의가 되면 가급적 이렇게 맞춰 가보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식으로 일을 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희 앞부분은 좀 못 들으셨는데 그 권혜진 학장님 발표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저는 사실 제가 뭐 여기 다른 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리더십 관련된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정부 출연연, 특히 출연 연구소에 리더십 관련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최근 들어 이제 박현모 원장님의 강의였구나를 알았는데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세종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실 때 마지막에 그 당시는 7단계로 하셔서 첫 번째가 광문이었어요. 광문. 그래서 저는 제 강의 항상 마지막에 그 화면에 캡처를 딱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 열린 소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린 소통부터 안 되고 묻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이야기만 하기에 바빠서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안 나아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리더십을 각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저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항상 뭐 리더십을만 발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모두 각자의 네,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정리를 더 해주시면서 그때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고 어, 정말 그 예전의 세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대에도 너무너무 잘 적용되는 게 널리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네,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알겠습니다.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 좀 더 진전된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좀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코치님도 좀 다들 지금 오늘 뭐 이게 답이 아니고 말씀 내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고쳐가면서 다듬어야 되거든요. 또 한번 제가 볼 때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밤샘 워크숍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놀랍게도 우리 권혜진 학장님이 한국의 카네기 스쿨을 만들자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야, 음, 이 카네기 스쿨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한번 잠깐만 그것만 공유해드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겠는데요. 앞에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전부 다 제가 이 여주란 작은 동네에 와서도 보니까 이런 뭐 여기 뭐 과장 이상 공무원들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카네기 그 공부하러 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다들 갔다 와서 별 것도 없는 사실은 굉장히 그 빠지면 안 될 것처럼 가고 있어요. 돈 내면서. 최영균 코치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정도 훨씬 더 나갈 될 수 있는 거가 세종 콘텐츠인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표대가 될 수 있겠고 그러려면 의견을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좀 소감을 주시면 아마 그 이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코치님 먼저. 네, 이 원학장님 준비 내용 아주 잘 들었고요. 아주 전문가답게 잘 하셨는데, 아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상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질문하셨던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틀만 잡히면, 뭐, AI 통해서 심부름 시켜도 되고, 또 그걸 한 번 더 그 분야의 언어를 쓰는 전문가들을 그냥 초대해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필터링을 더 건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막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걸 그냥 좀 네트워크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왜냐면은, 우리 이거의 이제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컨텐츠라는 그 장벽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제 세종이 세계적 15세기에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코칭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 용어 자체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언어를 어려운 걸 선택할 필요는 없고, 또 한국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찾았는데, 이거를 좀 아까 그래서 쉽게 또 이게 풀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이거를 대상에 따라서 또 더 쉽게 푸는 방법, 더 재밌게 푸는 방법,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신 분이 먼저 임재신 프로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화면은 좀 꺼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음, 네, 좋은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예, 2시간 동안 잘 들었고요.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600년 전부터 그런 세종의 좋은 리더십이 이어져 오고, 지금도 그게 통하고 있구나. 지금 저희 조직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 걸 한번 느꼈고요. 아까 삼통일협이라는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소통, 이런 부분에 좀, 예, 가- 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에버랜드에 좀 널리 잘 전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최영균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중균입니다. 오늘 세종 리더십, 우정신기 교재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애쓴 그런 흔적이 보이네요. 굉장히 획기적인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데일 카네기가 우리나라 웬만한 리더들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거의 많이 들었는데, 세종 리더십이야말로 데일 카네기보다 더 수준도 높고 더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동양그룹 인재개발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개발 원장님께서 임원들하고 팀장들한테 강의하는 기법이 딱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도 전에 다른 강사님들하고 다르게 하는 거야. 뭘 다르게 하느냐? 요즘 트렌드, 그 시대의 딱 트렌드를
한 두 페이지 정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걸 교육생들에 즉각 나눠주고, 자,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조별 토론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그 시대에 음, 맞는, 그 분위기에 맞고 그 트렌드에 맞는 걸 딱딱 집어주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세종 리더십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반포를 좀 늦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신들이 많이 반대한 거를 또 좀 이렇게 무마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작할 때 오프닝부터도 그럼 당신들이 지금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고 또 대신들이다 생각하고 세종이 네, 이거를 반포할 때 많은 반대를 부딪혔는데 당신들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히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의견 한번 좀 연습 삼아서 그래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이걸 한번 토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트렌드에 맞는 우리 그룹에, 우리 조직에 좀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직접 한번 세종식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아, 이렇게 좋습니다.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고작금 방법이네요. 네, 이면수 본부장님 다음에 유영주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권혜진 학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자료 보고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앞으로도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세종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퀴즈 세종 끝말잇기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도 안 받고 이리 옮겨왔습니다. 네. 네, 이면수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권혜진 학장님 주신 내용들, 되게 인상 깊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한 가지 조금 생각 드는 게 저희가 서울시 산하 재단들에서 한참 리더십 교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예산도 되게 깎이면서 그런 교육들이 거의 지금 좀 많이 안 하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KPI나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교육도 받고 또 뭐 직원들끼리 또 토론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떤 비전 공감에 대한 것들을 성과 관리나 뭐 이렇게 연결돼 성과를 낸 부분을 좀 어떤 다른 것과 한 두 가지 정도 아이템을 좀 따서 그 저희 서울시 산하나 뭐 이런 공공기관들에 제안하면 그건 조금 또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관심 갖는 또 부분이 뭐 ESG 경영이나 요즘 베리어 프리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휴머니즘 성격의 그 많은 리더십 발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특히 성과지표 만드는 그 트리는 경영평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에서 받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예전에 어떻게 그런 지표를 제시했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 현실적으로 좀 그러면 좀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말씀 안 하신 분들이 혹시 사실 뭐 안 되거나 의견 없으면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하신 분 김종혁 교수님하고 장일현 총장님, 대표님 두 분이 지금 뜨는데 그 인문학 공장장 김경무 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적을 해야지. 김경무 공장장님.
아, 예. 예, 쉽지 아, 않았지만, 예, 저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따라다니는 걸 잘하거든요. 네. 예, 잘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우리 장유련 대표님 좀 늦게 오셨지만, 이 장유련 대표님은 참고로 우리 세종 아카데미의 사무총장이시고, 또 세무 부산 국세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또 아주 우리나라 제일이신데, 세종 공부를 또 좋아하셔서,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다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혁 교수님도 지금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아, 예, 제가 이게 화면이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네, 지금 뭐 거의 후반부에 좀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라서 듣고만 있었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게 오늘 좋은 그런 세종 신기에 대한 어떤 논의에 저도 이제 나름 관심은 있었는데, 이게 뭐 다른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죄송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마무리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혼자 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한번 자문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세종으로부터 얻는 어떤 인사이트가 많을 텐데 그게 무조건 답인가에 대한 자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요즘에 이제 세종에서 얻는 그런 인사이트도 있지만은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또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세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관심을 갖고,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신 감고 작금의 어떤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세대들에게 과연 세종이 당신의 미래에 세종이 답이다. 이런 뭔가 확실한 어떤 거를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책임감이랄까요? 뭔가 하여튼 그런 면에서 뭔가 하여튼 그 친구들을 끌어들여야 이게 의미가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세종 신기라는 게 세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의미이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종이 무조건 답이다. 는 아닌 것 같고, 네, 세종이 아까 우리 손욱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세종인가에 음,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결국은 자기가 원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럼요. 강의도 듣고, 아까 뭐 카네기 데일 것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카네기 데일 카네기를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는 약간 환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막상 가보면 별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막상 가보면. 예. 예. 막상 가보면 별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적, 뭐랄까, 허영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 세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다만 저는 잘 몰라서 그냥 화두만 던지는 건데, 결국 네, 젊은 사람들이 세종을 통해서, 아, 내가 얻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음, 그걸 통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런 뭔가 네, 확신을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세종 이제 어떤 신기의 어떤 그런 네, 롤이 아닐까. 그 주제 네. 넘게 그냥 아까 강의 들으면서 후반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예. 그, 이제 젊은 이들이든지 뭐 기업이든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훌륭한 경영자가 됐든 성공한 사람이 됐든 다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세계 1등인데 여기는 10년 동안 도요타 맨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모든 과정이 문제 해결력이에요. 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가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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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네. 세종을 통해서 세종이 600년 전에 그 어려운 시대에 문제 해결하는 거를 32년 동안 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AI 시대에 AI하고 일을 해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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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일수록 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얻어서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거는 아마 아이들도 이미 다 깨닫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문을 할까? 그래서 세종의 질문법, 뭐 삼교업 대화법, 문제 해결 소통법 이게 다 모두 질문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우리가 부각시키면 좋겠다는 지금도 질문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홍보할 때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음. AI 시대 우리가 강점을 더 강하게 살리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 음. 세종의 질문법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요렇게 음. 좀 잘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식은 이미 이제 AI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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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강점을 빨리 찾아서 그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AI를 통해서 음. 그런 것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 바로 세종한테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이 어필을 하면 참 좋겠다. 저, 이게 좋은 질문에서 제가 이 답이라기보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저, 드렸습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려도 예, 예, 될까요? 예. 네네. 좋죠. 제가 지금 사실 청년들 대상으로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데 그 펠로우십 이름이 이음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이름을 생각을 했던 게 질문 학교였거든요. 근데 네, 네. 학교라는 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펠로우십으로 바꾸긴 했지만 매 회차 사실 저희가 질문으로 구성을 했고 처음 음, 시작할 때가 제가 질문이라는 걸로 사실은 그 문을 열어요. 그래서 왜 그럼 질문인가를 할 때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질문이라는 거를 한자어로 풀어서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우리는 왜 질문으로 시작하는가라는 슬라이드에 제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AI는 정답을 줄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묻고 싶은지 잊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흔해졌고 질문은 사라졌다라고 한 이후에 제가 세종의 리더십, 그래서 광문서사 정구 전치를 넣고 설명을 해요, 사실. 그래서 네, 네. 세종은 태평성대의 왕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버텨낸 질문자였다. 그래서 널리 물었고 서사 천천히 생각하고 정밀히 살피고 실천에 옮기는 이 흐름 속에서 질문을 실천으로 연결했고 질문은 곧 정치이자 저는 혁신이라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실제로 한 세션에서 다루고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뭐 이렇게 도구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네. 저희가 이후에 한번 박연모 원장님을 또 모시고 예, 이렇게 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 뭐 AI로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 질문하고 연결되고 본질적인 거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세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학생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그 질, 조금 예. 제 경험을 좀 질문 하나, 나누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네, 네, 혹시 네, 세종의 광문 있잖아요. 네. 그 광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뭐, 세종이. 제 워딩으로 표현을 하면 뭐 정보지 않을까요? 정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널리 묻는 게, 뭐 제 워딩으로 지금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를 일단은 쫙 모으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제 말이 제 의도가 전달이 잘 됐을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네, 이 권혜진 학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세종의 광문 단계는 세종이 뭔가 풀어야 될 문제, 과제를 찾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이 세종이 뭐 국방 기술을 개발하든 뭐 칠정삼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책을 개발하든, 네, 농사 그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맞아, 예, 하는 걸 찾는 게 그게 가장 큰 방문, 과제였어요. 네, 예, 그래야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광문을 해야 이 다양한 이제 정보로부터 가장 그렇죠, 중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많은 의견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잖아요. 네, 막연하게 하는 게. 그래서 이 광문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제일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나아갈 과제라는 거는 그 비전, 목적 그렇죠, 이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전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전치는 진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을 때 그 계획을 세워놨을 때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강점 경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이 전문가를 앉혀야 일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뭐 천문 기상대를 할 때는 장영실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순지 국방을 개척하려면 김종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떻게 강점 경영을 통해서 그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가 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광과 전치를 알면 그 중간은 이제 저절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본격적인 우리 이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개발한 것에 대한 중간 보고,
성격이고요. 별도의 또 한번 자리를, 기회를 만들어서 점점 이렇게 집단적 이제 그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보지만 손욱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그 경험과 이 축적 지혜를 해주시니까 세종만 하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문제를 계속 본질을 끌어내는데, 항상 촌철살인의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그 외에 주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안 그러면 예, 권혜진 하나, 예, 예. 학생님의, 네, 저도, 예, 예. 네, 저는, 말씀하시죠. 산불 학회 맡고 있는 고기현입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그 강의, 뭐, 교재라고 할까요? 뭐, 또 강의 방침,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현대에 있어서 우리 세종의 그런 스타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또 아웃데이트 이런 우려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 강의나 이런 거에 일반적으로 있는, 강의 후에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뭐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피드백, 한 회사나 뭐 다른 회사라도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강의 피드백이 없이는 그냥 원웨이 딜리버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점점 이렇게 확장성보다는 조금 쪼그라드는 좋습니다. 그런 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 말씀이에요. 평가에 대한 것도 좀 네, 준비를 할 때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세종대왕상에 빛나는 고기현 회장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자, 우리 권혜진 학장님, 네. 예, 뭐 질문도 있고 주문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하면 좋을지도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아, 지금 그러면은 바로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오늘 이 시간이? 저는 밤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니, 일단 계속 대화 중에 제가 이제 새겨 듣고 반영해야 되는 것들 다 잘 받아 적고 있었고요. 이게 하여튼 좀 시대가 너무 빨리 많이 바뀌어서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도 하면서 이 교육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돋보이게 만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 경험 많으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제 리뷰와 또 참여가 많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저는 글쎄 아직까지 뭐 제가 한 역할이 별로 없는데 사실 너무 제가 뭘 엄청난 수고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 이게 좀 완성도 있는 교육이 되게끔 이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소화를 잘해서 반영하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이 교육 과정을 이제 마치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데일 카네기 같은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발상은 사실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손욱 회장님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세종교육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박현모 교수님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그 모델 중에 하나로 카네기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뭐 꼭 절대적인 정답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모델을 세종처럼 창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좀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일종의 연구 교육 커뮤니티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향후 강사 양성 과정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교수님.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이런 일은 김영임 부원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십니다. 대안을 잘 내십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지금 저희 강사 양성, 어, 저 오늘 일단 사실 논의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는 있는데, 아까 뭐 워크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리고, 어, 저도 강의를 예를 들어 하면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세종의 리더십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본인의 실천, 그러니까 액션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본인의 본인의 문제를 같이 나누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게 나의 삶에 실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시간을 하더라도 그게 나 그리고 같이 듣는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희가 그걸 같이 하면서 요 교환이나 뭐 내용들을 조금 한번 다져가는 것, 그 네. 시간들을 가지면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더 할 게 있으면 더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강사로 성장해 나가는데 훈련이 함께 되고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오프라인으로 좋은 곳이 저기 에버랜드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강사 양성 과정 하기 전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한번 좀 뭐 한나절 뭐 3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서 얼굴 보고 자기의 그런 이야기와 연결해서 세종 오종신기를 개발해가는 워크숍을 한번 좀 제안해 주신 거죠? 네. 네, 죄송해요. 좋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을 제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줌으로 하면 편한데. 제가 선수의 흐름을 잘 끌어냅니다.